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보상이 무엇인지, 사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을 토지 보상이라고 합니다. 강제 수용이라는 것은 나라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땅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할 때 이 땅을 정당한 시세 주고 또 팔만한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서 그 땅을 사서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토지 소유자가 땅을 안 팔 수도 있고 또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국책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토법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고, 어떻게 보면 빼앗는 거라고, 쉽게 보면은 빼앗는 거죠. 빼앗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 보상금을 주는 것을 토지 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토법이나 강제 수용 제도가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도 이런 법률이 사회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신청도 많이 올라갔는데 다 합헌이 났죠. 합헌이 나서 현재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좀 미비한 사항이 많아요. 시세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토지가 얼마인지 세 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 평균 금액을 가지고 이 땅의 가격은 얼마다, 이런 가격이 나오겠죠. 이 가격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국가가 그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매수를 제한합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된 금액, 감정평가된 금액이겠죠. 이 금액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고 소유자는 돈을 받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한다, 안 하면 이제 행정심판의 일종인 수용 재결이 있게 됩니다.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여기서 재결이라고 하면은 행정심판의 일종이니까 여기서 또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얼마다 재결을 때리죠. 재결을 때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또 이의를 하게 되면 이의재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여기에서도 또 감정을 하고 지작물조사, 영업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시 감정을 하고 돈을 이제 얼마다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 받아들일래 말래 하면 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불복이라고 표현을 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여기에서도 1심, 2심, 3심까지 갈 수가 있고, 보통 1심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게 되고, 보통 감정가격은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감정가가 올라가는 게 보통이고, 여기에서 토지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다퉈야 됩니다. 감정인이 감정을 할 때 이런 실수를 했고, 비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거나, 이런 시세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개별적 요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다퉈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도 토지 가격이나 시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문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책정을 할 때 거의 감정 결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 결과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감정 결과가 정말 중요하고,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 다툴 줄 알아야 된다. 다퉈야 돼요. 감정 결과가 오류가 있다면, 오류가 있어서 내 땅을 저렴하게 평가를 했다면 그 오류를 지적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매수나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이 단계를 거치면서 보통 100%는 아닙니다. 보통 보상금이 올라갑니다. 보통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협의 매수는 하지 마시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은 무조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라와 싸우는 거 아니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나라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이런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을 좀 안 들이려고 본인이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분, 공인중개사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돈 100, 200, 300 아끼려다가 몇천만 원 매덕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감정을 하면 2심에서는 감정을 잘 받아주지 않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래서 토지보상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제1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1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심 감정평가할 때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현장에 이제 소송 대리인이나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협의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끝까지 간다 생각을 하시고 감정평가의 오류를 지적을 하시기 바라고, 사감 정도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사감 정도 받아서 이 사감정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또 받아들일만 하면 법원도 이 사감정을 고려해서 토지보상금을 책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감정도 받아보시는 게 나쁘지 않고, 사감정을 받으실 때도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돈 몇백만 원 아끼다가 몇천만 원 몇억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은 아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저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보면 보상금을 더 높게 받기 위한 비법이 있다, 이런 장담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사건 수임을 하는 사무실들이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욕구를 자극을 해서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사건 수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비법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의제결, 행정소송,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상금을 높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 다른 방법들, 주소를 바꾼다거나, 사업자를 바꾼다거나, 이런 방법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금을 잘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원론적인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특별한 거 찾다가 더 큰 손해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